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KCC인데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제 자사주 소각을 전량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다음 행보는 뭐냐? 지금 삼성물산을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매각하지 않고 결국은 삼성물산 주식을 기초로 한 EB를 발행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아마 뭐 기관 쪽에서도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리포트에서 언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 안 한다고 뭐 비판을 해봐야 아니면 뭐 왜 자사주 전량 소각하지 않았냐고 비판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게 뭐 법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올해가 지나면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뭐 아직도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뭐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 언급을 자세히 하진 않을 건데 뭐 결론이 중요하니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한 거고요. 삼성물산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게 된 게 결국은 이제 백기사 역할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팔게 되면 삼성물산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EB를 발행하면은 EB를 인수하는 주체가 이제 우호 세력이 인수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례가 없었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호 세력이 EB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해 어, 채권으로 만기 보유할 수 있지만 이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교환 사채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전환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거는 국내외 기업에서 널리 목격되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합법적인데 뭐 얄밉죠. 어,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태광산업이 얼마 전에 있었고 LS 한진칼 롯데지주가 이제 우호 세력이 이를 인수했다고 해요. 저 태광산업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래서 법원은 EB 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져도 적법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이라고 보지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소송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주주평등 원칙, 투명한 공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EB 발행한 것도 자사주를 기초 자산을 한 것도 할증이 뭐 15%인가 된 거를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교환가가 나와 있지는 않죠. 어쨌든 이제 만약에 할인을 하면 이제 할인가로 발행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겠죠.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EB만 발행해도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EB 인수자의 주식 전환을 통해 우호지분 확보 가능, 경영권 방어와 자금 조달까지 하는 거죠. 양면에서 효율적 수단이고 그래서 음, 이제 뭐 교환가가 낮다던가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할증으로 발행을 했고 그래서 KCC가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삼성물산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36%까지 하락을 해요. 지금 5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삼성물산 그 내년부터 이제 뭐 유튜브나 이제 여러 군데를 보면은 외국계에서 지금 한국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벼르고 있다고 해요. 정부의 방침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기 최적의 상황이고 일본은 이미 그렇고요. 그러면 삼성물산의 경영권이 실제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영권을 뭐 탈취한다기보다 이제 뭐 협상을 하겠죠. 자산 매각이나 어쨌든 어 그래서 KCC가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
그걸 하라고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ROE가 상승해서 주가 재평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만 재벌 대주주가 신경이나 쓰겠냐 이거죠. 주가 올라가면 뭐 한다고. 이제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 주식 기초 EB 발행은 삼성과의 의리도 지키고 정말 의리는 아니겠죠.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뭐가 있겠죠. 자금 확보도 가능한 유용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량소각이라는 이제 기적의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지분을 매각한다. 이런 이제 기적의 이벤트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LS증권이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3.9%만 소각을 했다는 거죠. 자사주가 17%인데 뭐 교환사채 9.9%, 나머지는 3.4%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근데 이게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스탁옵션을 주겠다는 건지. 그래서 뭐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이례적 결정이다. 정부의 기조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 어쩔 건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대기업인데도 개기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자산운용은 EB 발행은 적절한 재무적 판단인데 삼성물산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건 넌센스라고 비판을 했어요. 왜 적절한 판단이냐? 일단 EB가 무이자예요. 이자율이 0%. 그래서 2019년 모멘티브 인수로 불어난 차임금을 줄여서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금이 들어오니까 EB 발행하면서 차입금을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삼성물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말로 지분율이 10%인데 지분 가치는 3조. 그러면 시가총액하고 맞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열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이거를 압력에 굴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현금을 차입금을 전량 상환하는 데 힘쓴다. 그런 이제 미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미국 같으면 아예 이렇게 이제 10년을 그 비영업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HG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기초로 발행 계획을 공시했는데 공시 후에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락을 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매수한 세력이 많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장기 보유한다 그러면 PBR이 1까지 뭐 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번에는 개겼고 뭐 삼성물산도 이제 개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 난리가 나겠죠. 이번에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다. 삼성물산의 EB 발행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결국은 올해 실적도 좋단 말이에요. 상반기까지. 그래서 길게 보면 또 PBR 1을 달성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본업만 고려해도 5조 원 이상의 가치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면 8조다. 글쎄요, 뭐 이거는 뭐 꿈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KCC의 삼성물산 지분 보유는 무수익 비영업용 자산으로서 자본 비율을 초래하며 이는 주가 저평가의 핵심 요인이다. 근데 사실은 물론 캐시플로우 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꽤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삼성물산. 그래서 수익은 꽤 된다. 자, 이자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올해 반기 639억, 작년에 606억. 지금 이제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개인으로 치면은 돈을 빌려갖고 금리가 높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이제 올해는 조금 나은 상황인데
별론 거죠, 한마디로. 본업도 있는데.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제 별도 기준이에요. 작년은 1272억, 960억, 704억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노의 어떤 그런 고집이 반영된 거고, 뭐 한국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삽질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EB 발행을 하게 될 거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언제 또 할지 모르죠. 2019년에 모멘티브라는 미국 기업을 인수하면서 차입금이 크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2조 원대였는데 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5조 3천억, 순차입금 4조 3천억 원. 그래서 이제 차입금이 부채 비율이 160%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는 요인이 오너가 지 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행동주의 펀드가 한번 이제 뭐 거친 표현을 하자면 피바다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재벌은 이제 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뭐 경영을 반대하는 뭐 이러지만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차입금을 왜 상환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총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고 차입금 의존도라는 거는 총 자산에서 이제 차입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삼성물산 주식은 10%를 보유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9%대였는데 삼성물산이 자사주 소각을 했죠. 그래서 지분율이 자동으로 올라간 거고 최초에는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1조 811억. 그 9%대 확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을 했어요. 2015년에 백기서 역할 뭐 그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2012년 13년에 KCC가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취득을 했고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했고 제일모직이 상장을 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해서 신설 삼성물산이 탄생을 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재벌을 편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서로 타협이 돼야 되는 거죠. 재벌 편만 봐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막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내냐 이거죠. 너무 이제 원칙으로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배의 구조 개편의 핵심 수단이었다. 이 합병이.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식 투자 성과와 기회비용을 보면 1조 811억인데 현재 장부 가치가 2조 7,453억이다.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적어놨죠. 이게 이제 반기 보고서에 있는 건데 그러면 2.5배 상승 연평균 12.8% 수준이에요. 상당히 괜찮죠 생각보다. 근데 올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근데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캐시가 들어와서 주주 환원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계속 지적하는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니까 숫자가 바뀌는 거잖아. 이익의 규모가. 그래서 이제 뭐 이자 부채 총액이 얼마고 투자 원금 상환 시 장부 가치로 상환할 경우에 뭐 어떻게 된다. 근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기사 역할로 했는데 자사주 삼성물산의 대주주 일가 KCC 지분 자사주 합산 시 50%대를 유지하는데 자사주 소각법 통과 시 지분율 50% 미만이고 여기다가 KCC가 매각할 경우에 삼성물산의 대주주 일가 지분은 36%로 축소된다. 그래서 KCC가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고 삼성 지배구조 방어에 기여하는 전략적 지분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자사주 소각 시 왜 지분율이 하락하냐, 이게 이제 이상하잖아요. 자사주 소각하면 지분율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분 계산할 때 삼성물산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과 KCC 보유분과 삼성물산 자사주까지 포함을 했어요. 합산해서 50%인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왜 포함했냐. 이제 우호 세력이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워낙 많았고 이제 100%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근데 만약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는 없어지는 거죠. 소각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가 소각이 되니까 줄어들지만 분자에서도 자사주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특수관계인과 KCC와 자사주를 합칠 경우에 50% 정도 되는데 자사주를 소각했다 그러면 44% 수준이에요. 특수관계인과, 그러니까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대주주 일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KCC.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과 KCC 매각하면 대주주 일가만 있죠. 근데 이게 36%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헤지펀드 공격 받을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KCC의 삼성물산 지분은 본업과 무관한 비영업 무수익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자 부담이 크고 그래서 저평가가 되고 있고 이제 올해 실적상으로 좋았던 게 이제 2분기가 컨센을 상회한 실적이 나와서 하반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태광산업이 첫 번째였네요. EB 발행으로 피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EB 발행이 러시예요 지금. 근데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자사주를 일부 소각하고 많은 비율은 EB 발행을 해요. BH도 최근에 그랬고 이게 러시예요. 이게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뭐 재계가 이제 뭐 경영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영 잘 못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낮은데 그렇죠? 잘했으면 경제 성장률이 높았어야죠. 그 언제까지 봐줍니까? 안 돼요. 그래서 20대 대학생은 주식 투자를 미국 주식으로 시작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다고 해서 충격적이죠. 그러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큰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제 상장이 엑시트하는 거고 또 IPO에서 큰 돈을 벌면은 그거를 보고서 이제 기업가 자질이 있는 분들이 계속 도전을 해서 좋은 기업이 나오면 좋은 일자리가 나오고 또 법인세를 내면 그게 이제 또 복지의 자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이 무너진다? 계속 저평가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가 의무화든 뭐든 무리한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개인의 자산을 수탈해 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한 주식에 뭐 저 이상한 기업에 투자해서 손해 본 거 말고 저도 그렇거든요. 가치주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미국 기업 같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장으로 떠나고 크립토 시장으로 떠나고 또 중산층이 그 풀이 약해지면은 뭐 사회 갈등도 커지고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좀 이 저평가가 해소돼야 되고 해소될 거라고 또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이제 좋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성장주는 미국이 여전히 좋지만은 재평가 차원에서는 몇 년간은 한국 주식이 좋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